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하나입니다. 어느덧 제가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패밀리 널스 프랙티셔널 졸업하기 위해서 학교에 다니고 있고, 제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년 반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아기도 낳고 그동안에 쉬지 않고 제가 대학원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한 탓에 드디어 제가 이번 년에 졸업을 합니다. 이제 다음 달에 졸업을 하는데요. 오늘 클리니컬 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제가 한 이제 2번만 더 클리니컬을 가면 제 대학원 생활의 클리니컬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마지막 학기라서 180시간을 채워야 되는데요. 이제 거의 다 채웠고, 한국내과에서 지금 클리니컬을 하고 있습니다. 총 대학원을 다니면서 리콰이어한 클리니컬 아워는 650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피디아트릭도 갔고 오비도 갔고 내과도 다녔고 이렇게 클리니컬을 로테이션을 하면서 자기한테 맞는 어느 부서에 자기가 관심이 있는지 이렇게 다양한 익스피리언스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제가 졸업을 하고 어디 부서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받아주는 대로 가겠죠? 근데 제가 오비에도 관심이 있어요. 제가 클리니컬 로테이션을 돌면서 산부인과 쪽이 관심이 생겼거든요. 제가 애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제가 임신을 겪으면서 많이 배운 것도 있고 해서 더 그쪽으로 인터레스트가 생긴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비는 스페셜티니까 제 생각에는 내과나 가정의학과 쪽으로 일을 미니멈 1, 2년 정도는 해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먼저 쌓고 그 다음에 스페셜티로 가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뭐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지만 제가 만나본 NP 선생님들 말을 들어보면 아무래도 기본적인 트리트먼트를 할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스페셜티로 갔을 때 더 심화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도착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기회가 되면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클리니컬을 끝나고 지금 집에 왔고요. 제가 클리니컬 끝나고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애기도 픽업해야 되고 해서 바로 어땠는지는 못 찍어서 집에 와서 다시 한번 찍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클리니컬을 할 때 이렇게 아이패드를 들고 가서 노트 테이킹을 하는데요. 저희 학교에서는 하루에 10명 환자를 보기를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명 본 환자들 이제 차트를 써야 돼요. 이제 솜노트처럼 왜 왔는지, 어떤 약을 처방해줬는지 이런 거를 다 써야 되고, 증상은 어떤지, 어세스먼트는 또 어떤 걸 했는지. 근데 뭐 전체적으로 한국 내과니까 이제 아무래도 팔로업으로 많이 오세요. 뭐 3months, 6months 팔로업 아니면 애뉴얼 체크업으로 또 많이 오시는데, 또 보험에 또 메디케어라고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이 있는데, 그 이제 메디케어 애뉴얼 체크업은 또 다르더라고요. 또 65세가 넘어가니까 또 어세스먼트 하는 방법도 다르고 이제 물어봐야 될 퀘스천도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략히 제가 이제까지 배웠던 것들을 조금 고오버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피검사, 만약에 애뉴얼 체크업으로 오시면은 간 기능, 콩팥 기능, 당뇨, 콜레스테롤, 갑상선 검사를 합니다. 이건 피검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제 애뉴얼 체크업으로 오시면은 대장내시경, 위내시경은 언제 하셨는지, 이제 여성 환자 같은 경우는 메모그램은 언제 하셨는지, 펩시미어는 언제 하셨는지. 펩시미어는 이제 자궁암 검사하고요. 이제 CDC 가이드라인에서는 65세 이상인 분들은 만약에 그 전에 펩시미어를 계속 했는데 결과가 정상이었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면은 더 이상 펩시미어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이 좀 매년마다 바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업데이트를 계속 봐야 되고요. 그리고 CDC에서 유방암 검사도 원래는 50세 이상부터 시작하라고 리커멘드를 했는데
이제 40세부터 시작을 하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많이 유방암에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가이드라인도 10년이나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또 50세가 넘으셨으면 골다공증 검사도 2년에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세가 넘으면 그 해야 된다는 그 리코멘데이션이 대부분 CDC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보험에서 커버를 해줘요. 커버가 된다면 꼭 하라고 권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디케어 애뉴얼 체크업 같은 경우 뭐가 다르냐면 65세 이상이 되면 메디케어라는 보험을 들 수 있는데 최근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는지 여쭤봐야 되고요. 그리고 디프레션, 밸런스, fall 최근에 쓰러지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걸어 다니실 때 밸런스 프로블럼이 있으신지, 그리고 디프레션 스크리닝을 합니다. 이 디프레션 스크리닝 같은 경우는 PHQ-9이라고 따로 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게 퀘스천 폼인데 그거에 대해서 앤서를 하고 스코어를 매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스코어에 관해서 디프레션 정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 폼에 작성하신 거 외에도 이제 환자랑 얘기를 하면서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디프레션이 왔는지, 나이가 많이 드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파우스, 남편분이 최근에 돌아가셔서 디프레션이 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를 여쭤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배운 거는 이제 환자들이 요새 알러지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알러지 시즌으로 많이 오시는데 어떤 약을 이제 처방을 해주시는지 제가 또 적어놨어요. 그래서 대부분 리보세티리진 500mg 그리고 메드롤팩 그거를 처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리보 이 약 같은 경우는 이제 알러지 약이고, 그리고 메드롤팩은 이제 엔타 인플라메토리 약입니다. 이 두 개를 같이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알러지 심텀이 되게 심하다 그러면 덱사메타손이라고 이 스테로이드 샷을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자주 오는 분들이 콜드 심텀으로 오시는데 무조건 이제 콜드 심텀 하면은 기침하고 콧물 흘리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아피네신 AC를 처방해줍니다. 그거는 이제 커프 메디슨이고, 그게 이제 그 약이 뮤크스를 좀 띵하게 만들어줘서 기침을 좀 덜하게 해주는 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팩, 이것도 엔타이바이오틱하고 메드롤팩, 아큐페렌자이러스 이거는 어그멘틴을 처방을 해주시고, 근데 이 경우에 처방해주시는 경우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약은 거의 이렇게 처음에 증상일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인터레스팅한 점이 이제 웨이트 매니지먼트로 오더라고요. 환자들이 이제 살 빼고 싶어서 이제 약을 요청하는 경우인데, 요새는 신약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제일 자주 처방해 주시는 약이 오젬픽하고 몬자로예요. 이게 정말 비싼 약들인데 신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웨이트 매니지먼트 살 빠지고 싶다 하시는 분 대부분이 다이비리가 있으세요. 그래서 다이비리 컨트롤이 안 되면서 이제 살이 많이 찌시고 살도 잘 안 빠지세요. 그래서 이제 내과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어떤 초이스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희가 이 약을 리커멘드 해드리는데요. 이 두 개의 약이 제일 잘 드는데, 제가 리서치를 좀 해보니까 오젬픽은 10에서 15% weight loss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몬자로는 15에서 22% weight loss 결과가 있어요. 몬자로가 좀 더 살 빼는데 효과적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웨이트 매니지먼트로 쓰는 약들 이제 사이드 이펙트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제 환자들이 오면서 제가 제일 많이 배운 거는 이제 에듀케이션을 많이 해주세요. 환자들한테 같이 있으면서 이거는 왜 그렇다, 이 리설트는 왜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약은 어떤 거를 드셔야 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를 아셔야 돼서 그것도 에듀케이션을 해주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웨이트 매니지먼트 이 약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는 이제 nausea, vomiting, constipation,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살이 막 쭉쭉 빠지고 에피타이트이 없어요. 이 약을 먹으면 식욕이 없어지고 기력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 약 자체가 사람 몸을 드라이업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컨스티페이션도 오고 파티그도 오고, 네, 그런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데 그런 거를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클리니컬을 하면서 많이 배운 게 에듀케이션 파트를 되게 많이 배웠어요. 이제 약도 뭘 처방해줘야 되는지도 많이 배웠는데 에듀케이션이 이게 프리셉터마다 다르니까 기본 지식은 같겠지만 이렇게 환자한테 어프로치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그것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 이제 머슬 페인으로 환자들이 오셨을 때 아무래도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자주 병원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여기 머슬이 너무 아프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멜록시캄하고 사이클로벤자프린, 이게 머슬 릴렉선트인데 이거를 처방을 해주고요. 이 약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밤에 드셔야 되고요. 이거 약이 좀 드라우지하게 할 수 있으니까 운전하시기 전에 드시지 말라고 꼭 말씀드려야 되고요.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이 조그만 도수인데도 셀 수가 있어요. 몸 반응이 되게 셀 수가 있어서 드라우지하게 만들고 약간 어지럽게 만들고 잘못하다가 쓰러지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위험성 때문에 밤에 드셔야 되는 걸 에듀케이션을 꼭 해줘야 되고요. 이런 에듀케이션을 모르고 이제 약을 드셨다 하면은 그런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제 저희 책임이니까 그것도 꼭 프로바이더로서 에듀케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배워서 제가 조금 쉐어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거를 저는 항상 꼭 가지고 다니는데요. 뭐 내과마다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오로스코피라고 귀랑 코랑 목 볼 때 이렇게 라이트를 켜가지고 보는 건데, 네. 그래서 이것도 다 써가지고 지금 여기에 4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싼 걸로 구입을 했어요. 학생 때 이제 널싱 스쿨 때 구입을 했고요. 이걸 가져가가지고 귀랑 코 보고, 근데 귀도 되게 환자분들 애뉴얼 체크업 할 때 귀를 꼭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귀에 염증이 있는지 이런 것도 꼭 봐야 되는데,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실전에 이렇게 보면서 직접 경험하면은 더 생각이 많이 나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조건 최대한 이제 클리니컬에서 하는 걸 권장해드리고요. 네, 그렇게 저는 클리니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끝나가지고 이제 한두 번만 더 가면 끝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쉐어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달에 졸업을 하고 곧 이제 보드 시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월 말에 이제 엑스리그셈이라고 마지막 파이널처럼 보는 게 있어요. 그거를 패스를 해야 이제 졸업을 하는 건데, 보드 시험 공부할 겸 그 엑스리그셈 시험 공부할 겸 겸사겸사해서 이제 공부에 매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널스로 스텝다운 ICU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졸업을 해서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께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디오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